생각을 합니다. 연식별 차이가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어바웃은 알고 있어요. 좀 알려주신다면 혹시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다. 남들은 정말로 예쁘다고 하는데 정작 사는 사람은 없는 그런 특이한 차. 특이한. 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나이랑 사신 좀. 네. 저는 옥수동에 살고 있고요. 네. 나이는 36살입니다. 36. 네. 자, 요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이 차는 BMW F31 320D 투어링이고요. 오, 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좀 특이한 차 이력이 있는데 이게 한국 1호차로 들어왔던 차량입니다. 오, 대박. 1호차. 네, 연식이 네. 그래서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12년 등록인데 13년식. 자, 그러면은 이거 혹시 신차로 뽑으신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차 2대째 또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구매한 지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2대째? 네, 다시 샀어요. 다시 샀다? 네. 잠깐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원래 이 F바디 투어링 이제 LCI 모델을 타다가 네. 잠깐 전기차 맛을 잘못 들여가지고 키로수를 많이 타니까 기름값 아껴야겠다고 생각 잘못해가지고 네. 테슬라 잠깐 갔다가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차 카라이프가 꼬였다 생각하는데 그거 탔다가 네. 애기 태어나서 소렌토 샀다가 지금 다시 또 차 바꿔가지고 이걸로 다시 타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거의 직전 차량은 소렌토겠네요. 네, MQ4 요번 거 새 차 타서 5달 만에 팔았습니다. 5달 만에? 네. 이거 전부 다 궁금한데 일단 전기차는 왜 어떤 면에서?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했다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는데 네. 테슬라는 뭐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뭐 장점이 많기는 한데 네. 충전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1차적인 스트레스고 자동차로서의 좀 완성도는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지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겨울에 일단 충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유모차 싣기가 뒤에 너무 안 좋아서 모델 3로. 네, 모델 3였어요. 네. 그래서 차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렌토를 또 사셨잖아요. 이제 아기 태어났고 나는 이제 네. 가족을 위한 차를 타야지 해서 이제 힘들게 정말 어렵게 취소차 겨우 잡아서 탔는데 네. 산 첫날부터 와이프가 뒤에 타더니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타야지 했는데 이건 아니다 생각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뻘짓을 또 했네요. 혹시 그러면 내가 팔았던 차를 다시 사오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차예요. 다른 차구나. 네, 그 차는 연식이 좀 최근 연식에 이 차보다 옵션이 더 좋은 차였는데 네. 그걸 팔고 이걸 사가지고 참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경쟁 차종은 전혀 없으셨죠? 무조건 투어링. 아니에요. 원래 C클래스 외건도 좀 고민을 했었고 오히려 원래 이 차보다 가격대를 조금 더 높은 투어링을
투어링을 보고 아니면 신형까지도 가솔린을 살고 싶어가지고 지바디를 고민하다가 네. 예산 좀 아끼자 생각에 이 차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산 좀 아끼자. 자, 그러면은 혹시 그 전차도 똑같이 후륜이었나요? 네, 똑같은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사륜은 엑스드라이브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죠?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네. 혹시 어떤 승차감이 완전 달라요. 하체 셋업도 다르고 차가 네. BMW 3 시리즈 X 드라이브는 개인적으로 조금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거는 지금 타보시면 약간 쫀쫀한 느낌이 순정차인데도 있는데 네. 그 차는 약간 좀 그런 재미로 타기엔 좀 아쉬워서. 아쉽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지금 그러면 이 차를 혹시 그러면 키로수인데 잠깐만 차주님께서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이때까지 그러면 이 차를요. 네. 그 전 차도 F바디였잖아요. 네. 몇 킬로 타셨어요? 그 차는 1년에 6만을 탔고요. 네. 이 차는 지금 가져와서 2천을 채 안 탔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이제 6만, 그러면 이 차만 6만 2천 킬로 탔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투어링만. 네. 네. 자, 차량 금액인데 요것이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게 이제 투어링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갭이 전혀 맞지 않는 좀 차량이라서 이 차는 엄청 싸요. 이건 또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좀 있다 보니까 네. 2천만 원이 채 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짜리. 네.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일시불로 그냥 현금으로 일단 다 내놨습니다. 이 차는. 보험료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사고 이력이 좀 이상하게 잡혀 있어서 아직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160? 인사사고가 네. 이제 와이프가 투어링으로 운전 연수를 시켜줘서 한 건이 이제 차 대 차가 있어가지고 하나 있고 그 전에 홍대 골목길에서 누가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보험 처리해드리고 하니까 인사사고가 할증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원래라고 한다면은 얼마가 나와야지? 제 희망 금액은 한 100 초반대? 한 120 정도 120 그래도 정도. 그 밑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디젤이잖아요. 네. 만당 비용.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지지난주에 풀로 넣었는데 10만 원 딱 들어가더라고요. 10만 원. 원래 예전에 차 탈 때는 7만 원 넣으면 거의 목급까지 다 찼거든요. 3만 원 올랐고. 네. 되게 굉장히 많이 네, 올랐네요. 체감되는 게 확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인데 고속도로를 타면은 지금도 1000km는 그냥 탈 것 같고요. 고속도로만 탔을 경우에는 시내만 타니까 한 600, 700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연비는 좀 어때요? 대부분 차가 비슷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14 전후 왔다 갔다 14에서 15? 14에서 15? 네. 도심 그냥 시내 포함해서 그냥 탔던 거 생각하면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만 탄다고 하면 더 나오겠죠? 20은 그냥 넘기는? 20은 그냥 넘긴다?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쏘고 다니지 않고 그냥 적당히 다니면 네.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달 유지비인데 보통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지금은 정도? 키로수를 안 타서 제가 기름값 20만 원? 네. 그것만이었으면 됐는데 이게 후륜에 제가 좀 많이 탈 때는 1년에 뒷타이어 하나는 무조건 갈아야 되고 그리고 키로수 많이 탈 땐 저는 한 5천에서 7천 사이 엔진 오일 갈다 보니까 네. 오일 갈고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디퍼렌셜 오일 갈아주고 그렇죠. 네. 그런 비용들. 혹시 그러면 그 전차가 아까 6만 킬로대 차를 파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키로수가 한 15만 킬로인데 네. 차이가 좀 있나요? 좀 뭐가 좀 느껴지나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르구나. 엔진도 이거는 그 전기형 엔진으로 바뀌었고 네. 그 차는 후기형 엔진이라서 네. 소음 진동도 아예 달랐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옵션이 패들 시프트도 있잖아 빠지고 이런 공조기 부분이랑 좀 많은 게 달라서 네. 원래 그 후기형을 기다리고 계속 매물을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차는 빨리 바꿔야겠는데 이 색상도 저는 원래 이 색상을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이 이 차가 됐네요.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외관 디자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외관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이 밸런스가 제일 좋은 차. 외관이 사실 예쁜 외관은 잘 보기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 차는 그래도 외관 중에서는 제일 이쁘지 않나. 정말 예뻐요. 저 차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네. 저게 정말 저 연식에 맞는 걸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조금 별로긴 해요, 사실. G바디 타보면, 신형 타보면은 뭐 네. 앰비언트라든지 모든 게 바뀌고 디스플레이, 뭐 화면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으니까 차는 내 차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타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신형이 제일 낫지 않나. 진짜 낫지 않나. 네. 이 차의 차량 밸런스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지금 이 차로는 제가 서킷이나 와인딩을 못 타봤는데 그 전 차로는 서킷 주행도 해보고 와인딩 탔을 때는 네. 인제 서킷을 탔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출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네. 와인딩을 타면은 과하지 않고 그냥 스포츠 주행한다 생각하면은 진짜 딱 뒤 따라오는 느낌도 너무 좋고 네. 저는 요 정도 차가 저한테 그냥 잘 맞는 차가 아닌가 아유. 생각을 합니다. 뽑기운 존재하는 것 같으신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차 자체가 뭐 워낙에 굳이 막 뭐 특별한 잔고장이라든지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차는 아니니까 뭐 요즘에 리콜이 계속 있어갖고 뭐 불나고 이런 경우들이 말이 조금 나오기는 하던데 아직까지 뭐 저랑은 거리감이 있는 얘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불나는 것도 2차 정도 포함이 돼요? 네, 2.0 디젤은 다 그랬으니까 당시에. 그래도 괜찮죠, 차주님? 뭐 뭐 찝찝하거나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첫 해 탈 때는 이제 그때 다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좀 긴장했는데 네. 타다 보니까 뭐 불 나면은 뭐 나라 보험 처리하면 되지 뭐. 네. 그러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 튜닝한 거 혹시 좀 있나요? 지금 이 차는 아직 뭐 크게 하진 않았는데 네. 그 허브 스페이스로 이제 휠 딱 옵셋 맞게 살짝 빼놓고요. 원래 이 차는 이제 바디 킷이 조금 모자라게 돼 있는데 네. M 퍼포먼스 이제 후기형 바디 킷이랑 뭐 카본 파츠들 이런 거 조금 더 달려 있습니다. 차주님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살 때부터? 뭐 전차주분이 부품 챙겨주신 것도 있고 다시 지인들이 선물해 준 것도 있고 뭐 여차저차 그렇게 여차저차. 됐습니다. 그 허브 스페이스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굳이 할 근데 필요 없죠. 아무래도 휠하우스 안쪽으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에 차 탈 때도 그게 좀 아쉬웠는데 딱 옵셋 딱 떨어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전 차는 통풍 시트를 여기서 달아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것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이 느낌이 지금 옆에 보시면 옆구리도 잡아주고 맞아요. 허벅지도 좀 잡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게 조금 뭐 통풍이 있는 거는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을 다시 이제 없는 차를 타니까 저는 요 차가 저한테 딱 맞는 느낌. 시트 포지션. 높지 않아서 좋았어요. SUV를 저는 절대 안 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네. 시트 포지션도 있지만 차고가 높은 차를 워낙에 안 좋아하는데 이 차는 그래도 차고도 다른 일반 3시리즈 투어링보다는 순정이 1cm가 더 낮거든요. 네. 차고도 더 낮고 시트 포지션도 낮고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전방 시야감도 그렇고. 네.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제가 지금 179 정도 될 거고요. 네. 몸무게가 한 78kg?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좀 많이 덩치가 있으신 분들, 허벅지라든지 네. 이 옆구리가 생각보다 이게 많이 잡아주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앉았을 때 딱 맞는 느낌이라서 네. 만약에 저보다 체격이 좀 크신 분들은 뭐 이 헤드룸이나 레그룸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시트 자체가 이 잡아주는 홀드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몸무게 한 몇 킬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위험한 발언일 것 같긴 한데 네. 체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뭐 85kg, 90kg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꼭 차를 혹시나 사기 전에 꼭 한 앉아보시고 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참고로 하면 될 것 네. 같고.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이 사이즈 크기나 네. 핸들 두께 이거는 딱 좋은데 지금 이런 이 소리 막 나잖아요. 네. 이런 가죽 그립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님께서 차를 이때까지 탔을 때 어떤 핸들이 제일 좋았어요?
튜닝한 차들? 튜닝한 차. 순정차에서 무조건 와 이거다. 그냥 사이즈나 이런 면에서는 이게 저한테 딱 맞는데 아직 그 정도? 그 정도. 잘 모르겠어요. 무게감, 핸들의 무게감. 저는 이 BMW의 묵직한 핸들링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예전 차들에 비하면 그래도 충분히 뭐 일반 모드에서 타기에는 충분하고, 와이프도 운전 연수를 투어링으로 했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다른 뭐 국산차를 타보니까 스티어링 휠 감각이 너무 좀 헐렁헐렁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것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바로 좀 더 조금 살짝 더 탄탄해집니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주로 어떤 모드로 많이 운전을 좀 혼자 하시나요? 타면 저는 스포츠 모드로 좀 많이 다니고요. 브레이크 덜 밟으려고. 그렇죠. 악셀감도 좀 그렇고 분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싫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 어떠신지? 위치나 이런 건 문제가 전혀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때 만든 독일 차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끈끈이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저도 요번에 교체를 한 건데 네. 이 안쪽이 이 잡는 부분이 플라스틱 외부 코팅이 다 벗겨져 가지고 끈적끈적해지는 게 독일 차들의 좀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따로 특이사항이 없죠. 기능이 이때 차들이 뭐 대단하게 많은 게 없어요. 뭐 크루즈 컨트롤, 볼륨, 통화 이거 말고는 없고, 이 차는 심지어 패들 시프트가 빠져 있어가지고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그냥 쓰기는 편한데 그 외적으로 뭐 특이하게 말씀드릴 것 자체가 없는, 특색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맨 좌측에 보면은 막혀져 있잖아요. 이거요? 예. 네, 이거 M들은 이제 M 버튼 들어가고 이제 옵션이 빠진 차 T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깜빡이나 와이퍼. 이런 것도 뭐 그냥 되게 특색 없는데 쓰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계기판. 저는 이때 계기판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 디지털 게이지도 좋아하지만 네. 이 주황색이 BMW 특유의 그 주황색 계기판이 나오는 게 또 저는 약간 BM 취향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모니터. 음주 단속을 하네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모니터는 저는 지금 이거 MMI 안드로이드랑 카플레이를 꼽아서 쓰는데요. 순정은 이게 되게 볼품이 없어요. 되게 불편한. 그래서 막 후기형으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저 순정하면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카플레이. 네, 카플레이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무선으로 됩니다. 무선으로? 네.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장치를 달아야 돼요. 장치를 달아야 되는 네. 거죠? 튜닝을 하신 거네, 그렇죠? 이것도? 이건 전차주분이 해놓으셨는데 저도 이전 차 탈 때 이거는 꼭 필수로 했던. 내비게이션이 BMW가 그렇죠. 그닥 뭐 좋은 차는 아니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인데 어떠신지? 그냥 무난한? 무난한? 네, 뭐 그런 거 여쭤보시면 되게 특색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뭐 이 차들이 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쪽. 저거는 라디오 주파수인가요? 저거 즐겨찾기인가요? 이거요? 네. 이거 위에 거 1, 2, 3, 4, 5, 6, 7, 8. 이거는 즐겨찾기로 쓸 즐겨찾기. 수 있는. 즐겨찾기 혹시 뭐 설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이 차는 아직 그런 거 안 하고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보통 저는 트립 보는 거, 네. 한번 기름 풀로 넣고 몇 킬로 탔는지 보려고 바로 가기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공조기 쪽은 편의성 괜찮죠? 뭐 그냥 딱 직관적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오토로 쓰고 다니다 보니까 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기어보 쪽에 있는 스포츠 버튼 쪽, 저 버튼이 좀 밑에 있는데 네. 저긴 좀 어떠세요? 자주 쓸 버튼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모드 바꿀 때만 이거 쓰고 그 외적으로는 잘 건드릴 일이 없는데 네. 겨울에 이제 텅 빈 주차장에 눈 쌓여 있으면 이걸로 이제 DSC 끄고 막 장난치고 놀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 다이얼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이게 전기형이라서 아이드라이브 이 컨트롤러가 또 더 작은 거예요. 후기형은 이게 큰 게 달려 있는데 네.
약간 뭔가 자존감 떨어지는 생김새라서 네. BMW 타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딱 아실 텐데 어. 뭐 이것도 사실 실제로 쓰는 거는 이 카플레이 이거 조작할 때 말고는 저는 지금 별로 안 쓰고 있어서 뭐 크게 예. 존재감은 저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별로예요. 특히나 이런 지금 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네. 이런 스냅잇 어댑터라고 예전에 BMW 충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들어있으니까 공간이 별로 없고 이 대시보드도 지금 짐이 꽉 차서 못 열어드리는데 네. 별로고 별로. 그렇게 크게 넓고 쾌적하게 쓰기는 조금 어려운 조금.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꼽아 놓으면 홀더가 꼭 걸려가지고 홀더만 남아있고 플라스틱 컵만 맨날 빠져요. 그래서 조금 다시 넣을 때 귀찮은 귀찮은. 네 그런 느낌.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어떠신 것 같으신지? 3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 차는 이제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3 시리즈보다 차고가 조금 더 낮고요. 네.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도로에서 막 타고 다니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서스펜션인 것 같고 부담이 없으니까 원래 지금 일체형 서스펜션을 다냐 마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고를 저는 조금 더 낮추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냥 부담 없이 적당한 뭐 대단한 특별한 걸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요 정도 승차감이면은 푹신푹신하거나 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으실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스포츠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운전하실 때 뭐 승차감 관련돼서는 별 말씀은 없으셨나요? 운전 연습을 이걸로 시작을 해서 네. 이런 이제 저랑 같은 취향이 됐어요. 약간, 네, 네. 약간 쫀쫀한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모님도 네. 네. 그러셨구나. 이거 키지 말까요? 네, 안 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빠질 수 있으니까. 운전장소 때문에 또 가면 또 해야 아, 되니까. 네네. 예. 자, 그리고 혹시 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쵸. 지인분이나. 네. 혹시 뭐 뒷자리 관련돼 가지고 뭐 승차감 뭐 별 말씀은 좀 없으셨는지. 제가 대리운전하고 이제 뒤에 탈 때도 있었고 예전에 네. 느껴보면은 등받이 각도가 사실 편하진 않아요. 어.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네. 조금 불편하긴 하고 그리고 차 자체가 뭐 큰 차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저는 조금 다리를 밀어넣고 타는 편인데 이러고 제 뒤에 가면 저는 못 타요. 뒷자리에서는. 지금 이제 카시트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당기고 타는 편이긴 한데 성인 4명이서 만약에 남자 4명이서 장거리를 간다면 뒷자리 타는 사람들은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승차감도 그쵸? 승차감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데 네, 뒷자리 조금 승차감. 쫀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뒤에 사람이 타고 나면은 이따가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순정인데도 뒤가 조금 낮거든요. 그럼 네. 이제 사람이 더 타면은 더 주저앉으니까 아주 쾌적하다고 말씀드리긴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속력인데요. 어떠세요? 그냥 2.0 디젤이니까 그냥 네가 할 만큼 하는구나. 뭐 음. 대단하게 특별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대신에 이 아까 얘기했던 승차감이나 핸들링 덕분에 좀 재밌게 그냥 타고 있는 일반 도로에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그래도 뭐 한 220은 좀 넘지 않을까요? 220. 상상해보면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았구나. 네. 투어링이라 그런가요? 세단은 뭐 꿈에서 안 달려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이 M 스포츠 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는 괜찮았고 안 들어간 차는 꿈에서 침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 일반 도로에서 탈 때는 괜찮아요. BMW가 뭐 예전부터 브레이크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데 네. 좀 한계 주행이 들어가면 와인딩이나 그런 데서 브레이크를 좀 많이 쓰게 되면은 페이드가 금방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서 불편함은 조금 있다.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불편함이 없다. 네. 코너링인데 전기형의 코너링. 저는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타협하기 위해서 산 차예요. 네. 뒷자리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나도 재밌어야 되고 모양도 적당히 이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차가 저한테는 가장 운전 재미도 있었고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코너링 해도 전기형이나 후기형이나 그냥 뭐 일반 사람이 느끼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냥 어. 결국에는 이 하체 뭐 서스펜션이 어떤 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혹시 뭐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이전에 지금 이 차는 제가 막 아기를 태우고 지금은 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달리지를 않는데, 그전에는 이제 막 타보면은 미션이 변속할 때 조금 충격이 미세하게 있어서 계속 신경 쓰여서 서비스 센터 가져갔는데 그분들은 못 잡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 차 사가신 분이 나중에 아예 미션 교체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그냥 탈 때는 그냥 오토인데, 그냥 아까 이게 계속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괜찮아요. 특색 없지만은 네. 그냥 이 정도면 오토의 이 정도 차에서는 만족스럽게 탄다. 이 그 정도인 차는 것 같아요. 뭐 변속 충격이 막 느껴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타보진 않았어요. 미세하게 원래 충격은 이 미션이 원래 조금은 있는데 살짝 이제 변속할 때마다 RPM이 조금 더 치솟는 증상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충격도 있고. 야, 그분은 후기형 그분은 제 차는 보증이 있어가지고 그 차 때는 그 차 네. 때는 보증 연장 다 하고 팔아가지고 근데 이제 남 좋은 일 했죠 뭐.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사실 모드가 에코 프로랑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플러스까지. 네. 여기 계기판에는 네.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요거까지 꼭 누르면은 완전히 꺼지는 것까지. 완전히 꺼지는 거. 네. DSC 오프까지. 뭐 모듈 변화에 대해서는 뭐 그냥 똑같죠. 에코. 그렇죠. 일반 3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은. 뭐 네. 국산차는 똑같이 뭐 에코나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나. 조금 차이는 근데 확실하게 있어요. 에코로 하면은 네. 타력 주행 그 코스팅 기능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바로 RPM이 이제 뚝 기본 아이들로 떨어지면서 조금 확실하게 도와주는 건 있고요. 네. 기본은 그냥 말 그대로 기본 모드고, 스포츠 들어가면은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악셀 반응, 핸들링 반응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하고 스포츠 거기선 큰 차이는 없었는데 뭐 악셀링만 좀 더 차이 났었죠. 그 정도까지 차이 솔직히 저는 못 느끼고 타는 것 같아요.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일단은 디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형 엔진 N47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이 엔진을 원래 절대 안 타려고 했거든요. 후기형 엔진을 탔으니까, B47을 타다 보니까 그게 좋다 생각하고 나는 이거 안 사야지 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 보니 확실히 소음이랑 진동은 좀 큰 것 같아요. 밖에서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근데 막상 굴러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래도 디젤 엔진이니까 불편함 없이 타고는 있고, 배기음은 어차피 뭐 디젤 차니까 그렇죠. 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스피커 좀 별로예요. 3 시리즈 그냥 순정으로 타니까 좀 그거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 다 됐죠. 네. 트렁크 사이즈 다들 외건이라고 하면은 트렁크가 무조건 크다, 더 넓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쓰이는 공간은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일반 세단이 트렁크가 이렇게 눕혀져 있다면 이 차는 이렇게 더 튀어나와져 있어서 이 공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밑에 공간은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폴딩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위쪽까지 풀로 실었을 땐 짐이 엄청 많이 실리는 거고, 평소에 다닐 때는 짐 넣고 빼기는 확실히 편하고, 뭐 위에 지금 보이는 우리 이 룸미러로 봤을 때까지 꽉 채우지 않으면은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 차 막 넓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도 분명 한 분이라도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되는데. 그렇겠죠. 차박이 가능하실 것 같으신지. 그쵸. 이거는 눕히면 아무래도 저쪽 공간도 쾌적하고, 시트를 앞으로 앞좌석을 조금만 더 하면은 위에 썬루프도 넓고 하니까 충분히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누워보신 적이 있었나요? 풀로 누워보진 않고 트렁크 열고 그냥 폴딩하고 완전 들어오진 않고 그냥 무릎 굽힌 채로 그냥 누워서 있고 뭐 그런 건 해봤습니다. 평탄화는 되죠? 살짝 서 있네. 살짝 서 있을 거예요. 살짝 완전히 평탄화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디젤 차니까 네. 연비도 좋고
BMW 특유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3 시리즈에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거 느끼고,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성비도 뭐 요즘 국산 아반떼만 사도 2천만 원이 그냥 훌쩍 넘는데, 네. 그 정도 금액대에서 조금 타보시기에는 접근하기 좀 좋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예쁘고. 예쁘고 디자인. 네. 단점은요? 실내가 확실히 신형을 한 번이라도 접하고 나시면 노티가 나고요. 외건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좋다, 남이 봤을 때는 와 예쁘다고 하는데 막상 주변에 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희는 이런 사람들만 좀 모여 있어서 지인들이 좀 많이 타는데, 맞아요. 막상 도로에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하도 코로나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차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SUV나 외건이 조금 판매가 늘었다고는 하는데, 네. 이 차가 판매됐을 때는 거의 뭐 한국은 외건 지옥이라고 불리는 시장이니까 조금 그런 게 장단점이 같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있지 않나. 이거 제조사에 좀 이건 좀 아쉽다. 얘네가 판매하는 연식마다 옵션을 너무 다르게 넣었어요. 지금 이 차는 가죽을 줬지만 네. 원래 외관 바디킷을 주진 않았어요. 프론트 립이라든지 뒤에 날개라든지 사이드 미러 카본이라는 이런 게 다 빠져 있는데, 연식마다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빼고 이런 장난질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게 좀 너무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연식별 차이가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어바웃은 알고 있어요. 좀 알려주신다면 혹시. M스포츠 패키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요때 12년, 13년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 가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인조 가죽이 아니고 이거는 천연 가죽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죽을 준 대신에 외장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바디킷은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고. 범퍼만 M팩 범퍼가 앞뒤로 들어가고, 이 다음 이제 M 퍼포먼스로 바뀔 때는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고, 이 헥사곤 이 컬러들도 바뀌고요. 프론트 립이랑 그 뒤에 날개, 사이드 여기 보면은 스텝에 네. 그 불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평택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BPS 네. 아니지, BPS가 아니지. 하여튼 그 평택에서 다 따로 달아줬어요. 원래는 안 달려 있는 게. 네. 또 완전히 이제 섀도우라고 마지막 버전으로 가면은 다시 이 가죽이 들어가고, 뭐 그 전에 또 열선이 빠졌다가 열선이 들어가고, 바디킷이 또 외부 바디킷이 또 빠져요. 빠지고. 그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네. 그냥 M 스포츠는 다 똑같은 거죠? 연식별 차이는 없는 거죠? 엔진이나 뭐 이런 차이는 없고요. 네. 옵션 구성이 조금씩 바뀌는. 옵션 구성이 네. 조금씩 바뀌고. 계기판도 막 나중에 바뀌어버리고 디지털 계기판으로. 그 후기형은 몇 년식이에요? 마지막 게 17년 때부터일 거예요. F바디 네. 후기요? 엔진은 몇 년도부터 갈리는 거예요? 그게 15년식부터 15년 거의 끝부터 바뀔 거예요.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한테 조언을 좀 해준다면은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지인분이 제 차 때문에 이 차를 산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무조건 후기형 사시라고. 무조건 후기형. 네. 왜냐면 스티어링 휠도 네. 이게 아니고 그 예전에 3 시리즈처럼 좀 투박한 핸들로 바뀌고요. 네. 이 기어봉도 저는 바꾼 거라서 전기형은 스포츠 기어봉도 안 들어가고, 외장 바디킷도 다르고, 결국에는 지나가다가 똑같은 내 차가 옵션이 좋은 걸 보면 무조건 그걸 하고 싶어지게 되니까 중복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기형 엔진을 샀지만 가급적이면 후기형 엔진을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뭐 소음이라든지. 네. 이게 길을 지나가다 딱 보면은 근데 저게 후기형인지 전기형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차주들은 알아요. 일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 테일라이트도 다르고 헤드라이트도 다르고, 그냥 저희 눈에는 저거 무슨 차네? 이런 게 딱 티가 나죠. 그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네. 보신다는 거구나.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있나요? 전기형을 샀다? 전기형을 네, 샀다? 저한테는 계속 마음의 짐이 이 차를 타는 동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하필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쵸? 네. 자,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나요? 아직 수리한 거는 없고요. 네. 그냥 지금 뭐 가죽 코팅이라든지 이제 타면서 저는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조금씩 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교체, 썬팅 교체 이런 것만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센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결국에는 뭐 큰 작업이 있거나 이전 차도 똑같았지만 저는 일부러 중간에 한 번씩은 센터를 들어가서 오일 교체 이력을 남겨놓거든요. 이 차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EGR 부분, 뭐 화재나 그렇죠. 고질병에서 그런 걸 조금 편하게 가려면은 뭐 2번이나 3번 중에 한 번은 센터 그냥 가서 한번 이력만 남겨놓고 외부에서는 좀 자주 갈고 이러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예약하기가 조금 그래도 편해지고 하니까 뭐 센터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없는데, 어차피 이 엔진들은 이제 일반 외부 정비소들도 워낙 많이 수리를 하고 하니까 애프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정비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이걸 사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를 또 첫 차로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 다른 차를 타시다가 이 차로 이제 바꾸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네. 약간 넌센스한 질문이긴 하지만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다? 차에만. 차에만. 네. 전제 조건이 차값이 지불이 된 상황인가요? 뭐 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다 되었다, 차가 있다. 차가 있으면은 차에 뭐 유류비 제외하고 네.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한 30에서 50만 원만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문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소모품들이 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네. 유류비만 넣고 타다 보면 정비는 분명히 국산차에 비하면 무조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대중화된 엔진이니까 외부에서 수리도 충분히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초년생 분들이 호기로운 마음에 샀다가 혼자 단독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못하는 이런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큰 문제 없이 타시는 데는 뭐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이 있는데 그냥 딱히 없죠. 뭐 아까 얘기했던 EGR 부분의 EGR. 이슈들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철판 떠는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이게 타다 보면은 배기 쪽에서도 그 자바라라고 하나요? 그 주름간 쪽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삭아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저랑 지인들은 비슷하게 했는데 앞에 흡기 박스가 좀 흔들려서 안에서 달달거리는 소리가 나는 차들도 좀 있고, 근데 뭐 그런 거는 금방 뭐 수리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자잘한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풍절음은 어때요? 없지는 않아요. 이게 외건이다 보니까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루프 위에 그 검은색 우리 루프렉 다르라고 네. 튀어나와, 일반 세단들은 이렇게 평탄화가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이 사이드 미러에서 이 차는 풍절음을 조금은 듣고 있어요. 이전 차도 그랬고 이 차도 그랬고. 한 속도가 몇 정도에서 좀 거슬린다? 한 100 좀 넘어갔을 때? 네. 일상생활에서 막 엄청 거슬리는 건 아닌데 그냥 좀 특이하게 꽂히시는 분들은 좀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제일 궁금한 게 사모님의 반응이시거든요. 왜냐면 차를 탔다가 또 샀다가 또 팔고 또 샀다가 지금 또 다시 또 투어링을 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그 전에 이 차로 돌아오려고 아까 얘기했던 후기형 매물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네. 약간 이제 밑작업을 했는데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네가 그러려고 차를 바꿨으면은 불필요한 지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막상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 이전에 탔던 차를 탈 때 일도 뭐 잘 되고 와이프랑 뭐 좋았던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네. 차로 일도 많이 하고 네. 좀 일적으로도 잘 풀렸던 좋은 시기에 왔던 차라서 그런 좀 좋은 기억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다시 투어링을 타자. 와이프도 먼저 얘기해줘가지고 아, 먼저 사모님께서? 네. 왜냐면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멀미난다 그때 그 네. 소렌토가. 네. 너 그냥 타라. 그렇게 희한- 얘기가 됐죠. 희한한 게 이 차는 또 타면 또 멀미는 또 안 하시고. 아직은 안 했어요. 그때 탈 때도 안 했고 테슬라도 회생제동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하긴 불편해하시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딱 반으로 나뉘었는데요. 아, 네. 미친놈 아니냐, 아, 왜 네. 탔던 걸 또 타냐, 차라리 딴 거 타지. 그런 분들 반, 그리고 주변에 투어링 타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올 게 왔구나, 올게 저놈이 왔구나. 돌아왔구나. 아, 들어왔구나. 네. 아, 네. 이 차가 하차감.
솔직히 하차감이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도로에 워낙에 이 차 말고 지금 둘러만 봐도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네. 제가 만족하고 타는 거지 하차감이 있을 만한 정도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외건이어도 그렇죠. 보기 힘든 외건이 차. 아니고 얘가 뭐 오픈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그 생각하고 정도는. 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차 바꾸신 것들. 그것도 있고 워낙 지인들한테 목격담을 좀 많이 찍히는 편이에요. 목격담. 네. 어. 너 어디 가고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 이 투어링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저는 투어링을 약간 지인들은 투어링 자석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네. 자꾸 주변에 꼬여요. 남들은 하루에 한 대 보기도 힘들다는데 막 많이 볼 땐 막 6대, 7대도 보고 마주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야.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만약에 F바디를 고민하신다면은 네. 예산에 맞춰서 만약에 구매를 고민하시면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막 후기형이 무조건 좋다, 뭐 옵션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이건 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예산에 맞춰서 이 차를 좋은 차를 타신다면은 활용도가 일단은 너무 좋은 차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SUV처럼 층고가 네. 이제 높은 차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SUV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좀 짐을 좀 실용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기형의 매력 어떤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조금 클래식한 느낌? 클래식한. 아직 이야. 올드하지는 않고 네. 올드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요즘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뭐 디지털 계기판에 뭐 그냥 다 터치에 막 워낙 좋아졌는데 네. 그냥 BMW구나 하고 가장 네. 탈 수 있는 음. 그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키드니 그릴이라든지 이런 거 그 BMW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걸 딱 가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차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차를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지금도 뭐 카페라든지 그렇죠. 커뮤니티 글 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엑스드라이브를 사야 되냐 후륜을 사야 되냐 그거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식별 차이? 연식별로 차이. 차이. 네. 엔진 형식에 대한 차이 그런 거의 게 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F바디를 산다고 하면 대부분 다 후기형을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네. 일단 매물이 씨가 말라서 씨가 말라서. 워낙 없고 있는 차는 전손차밖에 없고요 지금도. 그리고 뭐 아무래도 후기형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차를 그 돈 주고 사야 돼라고 사는 입장에선 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뒷자리를 아무래도 많이 태우셔야 하는 분들 3시리즈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뒤가 그렇게 쾌적하진 않아요. 분명히 쾌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등받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솔직히 자유로울 수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혼자 타고 뭐 조수석 정도 그냥 그리고 뒤에 가끔 가다 누굴 태우시는 정도라면은 괜찮은데 꼭 뭐 가족이 많아서 뒤에까지 항상 타고 우리가 어딜 이동해야 된다라는 분들께는 3시리즈 기준이라면 차라리 GT를 구매하시는 게 뒷자리가 훨씬 더 쾌적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HUD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HUD의 편의성은 어떠세요? 솔직히 뭐 없어요. 저는 순정 내비를 사용하면 여기에 뭐 조금의 정보가 더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뭐 지도 자체가 이 당시에 BMW 지도는 거의 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티맵이나 카카오맵이 쓰고 다니면은 이거는 그냥 속도만 참고하는 정도? 참고하는. 그리고 당연히 반절 주행은 없고 그냥 일반 크루즈.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남들은 정말로 예쁘다고 하는데 정작 사는 사람은 없는 그런 특이한 차.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5점입니다. 만점. 만족도가 전 아주 높은 차고 2대 샀잖아요. 네. 그럼 뭐 그걸로 그쵸, 대답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은 투어링 또 사나요?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면 네. 후기형 M340 투어링을 저는 살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투어링, 그쵸? 그렇죠.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네. 뭐 약간 이 차뿐만 아니고 외건을 타는 분들은 다 비슷해요. 워낙에 만족도가 높아서 한 번 사면은 좀 재판매가 빨리 이뤄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를 고민하신다면은 뭐 그 해당 차종 동호회라든지 엔카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빨리 보시고 빨리 구매하셔가지고 가격이 뭐 조금 비싸고 싸고 떠나서 하루빨리 사서 그냥 더 재밌게 타세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 차를 팔고 가장 후회했던 게 하고 싶은 것들 못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오래 탈 생각인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좋은 거 사셔서 네. 적당히 고쳐가면서 재밌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끊을게요. 네.